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3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이틀 연속 관심을 쏟게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미 정상관계 나쁘지 않지만 비핵화 논의는 상대 우롱. 김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조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만으로 남아있게 될 것.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대화를 열린 입장이라는 백악관 당국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으며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우리 국가 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조미 순애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쭉 읽어보니까 전에 우리나라한테 얘기하는 욕설 비슷한 거하고는 다르게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자기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이 이 정부 러브콜 걷어찬 날 정동영이는 한미훈련을 조정하는 의견을 냈는데, 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 MBC인가 어디 그 앵커 출신이죠. 정동영 그 씨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할 것 같은데 직접 취재 능력이라도 있는 자이냐, 직접 찾아가고 뭐 이러는 거, 음, 그런 사람 남이 써준 거 그냥 읽어져 내는 그런 것뿐이 아닌 사람이 뭘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정동영이 무슨 말을 해도 국방부는 계획대로 한미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또한 이런 얘기도 있죠. 이재명이는 국방일보는 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지적해 가지고 국방일보는 국방부가 발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방이나 안보에 대해서 내란하고 자기네들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내란 용어 사용하지. 저도 어, 그 계엄이 내란은 아니더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입장입니다. 계엄이 잘못돼서 탄핵된 거는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란 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음, 집권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내란을 저지르냐 이런 얘기죠. 김정은 총련의 축하서한 무상화가 북일 교섭 조건인가? 이게 학교교육 무상화입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A가 번역을 못 해주네요. 의잡기 아직도 개육 기축구 대학 교수가 어, 이 썬데이겠죠? 썬데이 마이니지에 보에서 그 기고한 내용입니다. 어, 이 장문의 그 축하 서한을 보냈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정은 어머니가 고영희 씨가 오사카 출신의 제일교포였다는 사실이 있고,
또 뭐 다르게 그 확인되지 않은 쪽에서는 일본 황실과 그 연결되어 있는 뭐뭐뭐 메구미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기도 합니다. 이 고시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제주도 그 3대 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김정은이는 제일교포인데 조청년인지 조청년 쪽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이 조청년이 고등학교와 유치원 차원이 일본 정부의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그 언급을 했답니다. 조선학교 무사가 적용이 북일 협상 재개의 조건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일본의 대북 정책은 실질적으로 대화 압력이 표현되지만은 사실상 압력의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했네요. 이시바시 연락사무소 방안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이 잘 그 활성화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일본의 그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전략적 결단이다. 그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는 조선학교 무상화 의사를 밝히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민단 쪽 학교는 그 저기 무상화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올해 1월 시정연설에서 납치 문제는 단순한 유괴 사건이 아니라 본질은 국가 주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고 이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또 이시바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도 그 공군기지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지 주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침해를 지금 한국이 한 거죠. 미국에. 이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70주년의 즈음에 제1동포에게 보내는 서한 이렇게 해서 5월 25일 날 보냈던 거를 뒤늦게 이렇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네요. 김정은 결성세대의 애국정신 이어받아 제1교포 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고 총련을 동포 대중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동포제일주의 조직으로 강화 발전시키는데 확실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일본 국민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교 무상화나 유보 무상화 같은 교육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비극적 현실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할 첫째 권익은 바로 민족교육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말미에 사랑하는 모든 제일동포에게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총련계 학생들이 그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영춘 공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전통적인 우리 그 한복 검은색 그 한복으로 입은 그런 사진이네요. 전쟁이라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대미 전쟁 직전에 일본 필패를 완전 예측한 총력전 연구소에 대한 도조 히데키의 한마디. 노다이즈 마모루가 역사인이라는 매체에 기고한 글입니다. 어쨌든 태평양 개전 전에 총력전 연구소가 탄생이 됐고 젊은 전문가들이 모아 데이터를 중시하는 분석을 실시했답니다. 쇼와 15년 1940년 8월 향후의 전쟁은 단지 무력 전문뿐만이 아니라 사상이나 전략 또한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국가의 전면적인 총력에 의한 싸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36명의 일기생이 모였다. 그것은 군사 전문가에게 치우치지 않고
군관을 대표하는 우수한 인재, 그것도 인격 고결 지능 우수 신체 관건으로 장래에는 각 방면에서 정상이 될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만 모였을 뿐이다. 쇼와 16년 7월 12일 아무라 소장은 제1회 총력전 탁상연습 시뮬레이션을 실시. 도출된 답은 인도네시아의 유전지대를 점령해 석유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필리핀 기지에서 출동한 미국 함대에 의해 남중국해 또는 남태평양에서 수송선단은 공격을 받아 괴멸한다. 런던에 주재하고 있던 체험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신뢰성 높은 보험회사 로이드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석을 했답니다. 로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게 로이드에서 선물 받은 요게 커피잔을 아직까지 제가 계속 요 뒤에는 그 로이드라고 이렇게 그 써 있죠. 써 있죠. 로이드라고 레지스터 해가지고 뭐 인증기관이지만 로이드는 선거편이나 그쪽이 강하죠. 이거 잠깐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로이드 레지스터 선박 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미일이 전쟁 상태가 되면 매달 10만 톤의 선박이 손실돼 연간으로는 120만 톤이나 된다. 이 수치는 전후 실제 선박 손실량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전 후 서전 승리는 예상되지만 전쟁은 장기전이 되고 일본은 물량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그 부담을 감내할 만한 국력은 안타깝지만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냈답니다. 전쟁의 종말기가 되면 소련의 참전도 있어 종국에는 일본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미일 개전은 어떻게든 피해야 했다. 이것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원자폭탄의 사용 이외에 거의 현실이 되는 예측이었다. 1941년 8월 26일, 27일 양일에 수상관저에 행해진 제1회 총력전 탁상연습 종합연구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들은 실제의 내각 제3차 고노의 내각의 육군 장성 도저 히데키는 어디까지나 탁상의 연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그 후 4개월 후에 태평 그 저기 어디죠? 그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도저 히데키 얼굴인 것 같고요. 요건 뭐 어떤 상징적인 사전이고 뒤에 있는 것들은 그 미군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총력전 연구소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패전을 예측했다면 그 연구소를 폐지했을까? 전쟁이 났다고 2차 패전 후의 시나리오를 분명 연습했을 것이다. 패전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또 연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말로 전해지는 별반이라는 것이 아닐까. 영화 비반트라는 것도 나왔다. 영화가 근거 없이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패전 시 북한과 남한의 조선의 유창한 별반 요원들을 침투해 공작 활동을 하면서 패전, 일본의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하는 임무를 받았을 것이다. 중국은 국민당의 패전으로 공산당이 승리할 것이므로 또한 침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이 어떻게 소련군 장교로 되었는지는 몰라도 박정희는 확실한 만주 군관학교 출신이다. 만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 봅니다. 따라서 북한에도 별반 한국말에 유통한 또 예를 들어서 그 조선 때 꼭 그 이 총력 연구소 이 핵심 요원들만이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또 행동 뭐 이런 데도 교육을 또 했겠죠. 그 별반이라는 학교를 운영을 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러면은 제일동포라든가 이런 출신들을 교육을 해서 완전 그 일본에 충성하는 일본인의 그 입장에서 북한도 침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한에도
침투해가지고 일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게 그런 스파이 간첩 활동들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독 트럼프 측은 위성락에게도 윤 부당한 대우 우려 입장 전달 이틀 연속 보도가 나오네요. 김은중 특보원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프레드 프라이츠 전 백악관 NSC 비서실장 인터뷰 이달 초 위성락 실장 회동 정치적 박해 인식 우려 트럼프 진영 한국 선거 후 상황 주의 깊게 보고 있어 대만 문제 중요 한미일 협력 한치 오류 있어선 안 돼.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AFPI 방문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이 사진은 그 AFPI의 플라이트 씨가 이분이 플라이트 신 모양입니다. 제공을 했답니다. 국회의원들과 안보실장 양쪽 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Not being mistreated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나는 트럼프 정부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전제는 깔려 있는 거고요. 경우는 다르지만 트럼프도 퇴임 후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진영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최근 대통령 선거와 선거 이후 발생할 일들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발표한 첫 메시지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경고해 외교 관례에 상당한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중국이 친중 간첩과 제한 중국인들을 통해서 총선이나 대선에도 개입했다고 봅니다. 뭐 SNS 등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부정선거 여부를 떠나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어떻든 지금 제한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들이 36.5%가 돼가지고 뭐 전국에 퍼져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지방자치나 뭐 이런 등등에서는 충분히 박빙의 승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표가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작은 수의 투표권을 갖고 있더라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만 그러냐 하면은 그런 여력을 모아서 활동을 하면은 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돈의 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영배 미국 깡패라 할 정도로 압박 한미 정상회담 늦어도 다음 달 기대 SBS 뉴스 7월 29일 김태현의 정치쇼라는 데서 뭐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김영배 국회의원이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개풀 균형 잡힌 시사 이렇게 됐는데 미에 제시한 마스가 프로젝트란 미 가본이 노골적 투자 압박, 마가 본능 드러내 마스가 프로젝트 미 중견제 위에 조선업 관심 커 농업 방산 등 통합적 협상도 미국에겐 매력적 카드 미국 쇠고기 원령 제한 등의 노골적 불만 드러내 농민 설득 정부 여당의 어려움 결단할 땐 결단해야 뭐 이런저런 견해들을 쭉 얘기를 한 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농산물 지키고 에너지 기술 이전 등에 응할 가능성도 협상 난항 이유가 중국 야당 국익 앞에 정파 내세우나 어, 이 정부 친중 우려 한미동맹에 따른 원론적 요청일 뿐 트럼프 측근 윤 부당 기소 좌시 않겠다 사견일 뿐 사실관계 오해 있었던 듯 적법성 충분히 설명해 줬다. 한미 정상회담 필요성 수차례 설명 늦어도 다음 달 기대한다. 이 김영배라고 좀 젊은 국회의원인데 미국을 깡패라고 표현한다면은 전 세계가 다 깡패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소?
인신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한 김영배는 성북구청장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나 민주당은 너희들이 미국을 깡패라고 한다면 양아치다. 너희들은 양아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네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저는 미국이 자기 국익만 따지고 할 때는 미국이 우리가 그 어려서든 뭐 쭉 봐서 본 서부 영화의 그린트 이스트우드, 존 웨인이라는 그런 역할로 안 보이고 황야의 무법자의 그 악당 역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저는 베르난도 산초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를 해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여기서는 이 깡패라고 비유했지만은 저는 그러면은 니들은 양아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는 AI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속보 이 대통령 포스코 ENC 사망사고의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니냐. 곽선미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7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제가 이런 말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법을 저는 뭐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뭐 많은 것들이 그 하니까 저는 그 회계 분야나 뭐 이런 쪽의 용어를 써서 실수를 하고 뭐 했을 때 어, 의도적 오류냐 비의도적 오류냐 이렇게 그거를 미필적이라는 것을 비의도적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스코 ENC가 네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 정도가 올해 났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큰 사건이긴 합니다. 자관 사망사고가 건설업 쪽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SPC도 그 뭐 콘베아에 껴가지고 그 여 직원이 그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노동부 장관한테 그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SPC 야간 전업 중단 발표를 한 뉴스도 있었죠. 이 대통령 질타에 포스코 ENC 무기한 작업 중지하고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 안전점검. 김영민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이건 또 보도한 얘기고 올해 근로자 4명째 사망하자 이 미필적 고의 살인 회사 대표 참담한 심정 안전 확인 때까지 작업 중단 HD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는 그 광주 어디에 그 아파트 공사 중에 무너져 가지고 또 물론 사망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또한 이 산재 반복 시 공시해 주가 폭락하게 대출 공공입찰 제한하자 이슬기 송복규 조선비지에서 또 7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금융위 상장평가 감점 대출 제한 강화 제한 이 경제 제재 중요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과징금 늘리고 정부 사업 수주에 제한시킨다. 이렇게 그 산업 안전에 대한 그 사망 사고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은 잘하는 거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단독 관세 협상 총력전인데 민노총 좌파단체 뉴욕서 미는 점령군 학살자 미군 철수 얘네들이 돈이 억수 많은 새끼들 같아요. 그 민노총 좌파단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딱 그 노동자들 그 저기 회비 가지고 이 정도까지 미국에 가서 이런 작업을 꼭 해야 되냐는지 자꾸 혐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한테. 오승영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29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서 민노총 좌파 단체 인사들 모여 포럼 민노총 부위원장 점령군 미군 주둔비 내라 거꾸로 일각선 미가 위대한 조국 북 시달리게 해 미국이 위대한 조국 북을 시달리게 했다. 이거는 위대한 조국을 북한한테
에, 종북주의자들이군요. 미국 테러 조직 지정 하마스 지지자들도 참석. 야권 관세 협상 푼정도만데 이런 게 매국행위다. 진짜 매국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진정으로 해방되었는가? 을사늑약 폐기 광복 80년이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하기 쉽지 않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매국행위라고 말했다. 뉴욕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뉴욕 타임스퀘어니까 맨하튼 쪽이겠죠. 뒤에 미국의 의류업체 갭이 덕분에 그 선전이 되네요. 이 갭이 의류로서 그 고급 브랜드에 대해서 한국 의류 업체가 그 OEM 방식으로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친형 양키 제국주의 한미동맹은 족쇄 관세 협상의 재뿌리기. 이지성 뉴데일리에서 7월 29일 날 역시 보도했습니다. 어, 뉴욕 맨하탄에 가서 그 민노총 아새끼들이 그 반미를 주장하고 얘는 그 또 국내에서 김민홍 제국 미국 황혼의식이 맞아 한미동맹은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 국힘 김민석 김민웅 대표적 반미 브라더스 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12월 6일 날 그 탄핵하자고 얘기했을 때 전국 촛불행동이라고 촛불행동 옛날 박근혜 할 때도 촛불행동 얘가 대표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뭘 먹었길래 얼굴이 이렇게 떡판이고 살이 처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성공회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머리는 또 그렇게 장발로 올려서 자관 인상이 안 좋으면은 생각도 개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 윤석열 정부 때 반정부 투쟁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과거부터 광우병 촛불 집회, 사드 배치 운동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집회 등 이렇게 해서 또 2013년에는 천안함 음모를 다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도 출연했다고 그러고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았었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료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7월 27일 날그 정정 휴전 협정일을 맞아서 트럼프 공산주의 악존재하지만 한미동맹은 철통이라고도 표현한 것을 늦게 좀 7월 29일 날 노컷 뉴스에서 보도를 했네요. 중국 공산제국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중공 간첩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 가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발적 중국 간첩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정의를 내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 가장 강력한 동맹,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나타날 것 같은 불안감은 왜일까? 박상기 기자가 조선일보 일본판에서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정정협정 72주년 27일 날 트럼프는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얘기했을 때 또 그 이재명 칸도 그 이칸도 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 6.25 참전비가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혔답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 또 사망자들 이런 것을 표현해줬고 후손들에게 선대의 위대한 현실을 전한다.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와 국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자유와 평화.
이 기념식에는 더그 콜린스 미 참정용사 장관과 이반 캐나파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답니다. 기념식이 열린 6.25 전쟁 참전비는 한미 양국이 2022년 공동으로 건립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것을 건립한 것이군요. 참전비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3,3,808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민주당 내 계파 중에서도 미국을 제국주의로 한국을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고, 친중 대 친북, 반미 대 친미, 반일 대 친일 등등 내부적으로 계파 간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분열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김민석이하고 이재명이는 좀 그 출신 성분이 틀리죠. 김민석이는 그 대학생 그 운동권 출신이고, 그 이카는 진짜 밑바닥에서 커 올른 사람이다 하니까 이 노조 측의 힘을 얻고 뭐 이런 쪽이니까 계파가 다르다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좀 수용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뭔가 지들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어,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에게 일본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다. 미국 대통령 만난 남자가 보는 관세 15%보다 더 중요한 딜이란 게 뭐냐? 가지와라 마이코 기자가 프레젠트 온라인에 전 국가안보국장인 기타무라 시게루하고 어, 그 면담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트럼프 관세 문제를 비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쨌든 일본은 경제안전보장,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법, 능동적 사이버 방어법제를 정비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간첩법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걸 거예요. 기술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연기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또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구상 요것도 괜찮고, 실현되면은 일본에 있어서도 에너지, 우리나라한테도 투자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이런 관계들은 한미 관계도 유사한데 차이점이 뭘까? 일본하고 대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세, 미일 관계 흔들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눈앞의 관세만이 아니고 아베 트럼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전화 내용 등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트럼프에게 걸린 말 일본의 NSS와 미국의 NSA에 대해서 서로 은밀이 아니고 수시로 연락을 잘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질이 밝고 매우 사람을 잘 따른다. 2020년 1월 워싱턴의 한미일 안보담당 수장이 고위급 협의 로버트 오브라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원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그때 만났었다고 그러고,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베가 나의 친한 친구 신조의 내셔널 뭐라고 뭐 해가지고 연계는 중요하다 뭐 등등을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중요성, 백악관 워처라는 중요한 역할, 미국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인맥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좀 또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당연하다. NSA 대응을 겸허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JD 벤스 부통령 같은 핵심 인물들과 연락을 긴밀히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 억지력 강화가 필수 불가결한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경제와 안보는 각각의 얘기가 아니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마따나 앞서 얘기한 총력 전략으로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글을 우리나라에서 좀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일 관계의 안정 확인 외교장관 대면 첫 회담, 그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7월 29일 날 보도한 겁니다. 어쨌든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 외무장관이 누구죠? 음, 여기는 얘기를 안 했나? 어쨌든 그 기념 그 악수를 찍고서 그 한일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일단 자기가 인사를 해놓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깊게 하는 등 그런 현안을 얘기했지만은, 기왕에 만났으면은 대중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게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한일 모두 친중하겠다는 이야기냐, 친중에 배가 맞았다. 그것이 실용 외교인지. 그러니까 한일하고는 잘 지내는데 중국을 욕하는 말들은 양쪽이 지금 안 하는 거에 배짱이 맞았다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윤때하고는 좀 틀리죠. 그 아시아 태평양 그 인위적 그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게 이제 대만을 옹호하는 건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집방 나오지 마. 벌써 30명 숨졌다. 괴물폭우 덮친 베이징 처참. 엄청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비 와서 피해 본 것보다도 어떻게 그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이 베이징 그 도심이 아니고 그 변두리 쪽에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났다고 그러니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어, 연평균 강수량의 90%가 쏟아졌답니다. 거기에다가 5천 명의 그 치료제 없는 치군 구니아 열병이 또 발생이 돼서 여러 가지로 자연의 재해가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들이 이제 국민들의 청소가 그러죠. 이런 나쁜 일들이 생기면은 그 천벌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천 하늘의 뜻을 거슬리면은 뭔가 야단을 친다, 맴매한다, 이런 거로 그냥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미국행 관세협상 민관 총력전, 황정수의 이인이 한국 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텍사주주 테일러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공장 추가 투자 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거기에다가 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또 28일에 넘어가서 지금 조선 쪽 하나오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간 총수들이 아무래도 그 현 이칸 정부의 그 신임 그 장관들이 버벅들 되고 있으니까, 아, 야,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가자. 시키지 않아도 가야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긴 간 거죠. SK 하이닉스도 그 미국의 생산 라인 검토를 하겠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노란봉투 통과법 통과가 되면은 그 해외 공장 지어도 파업 근거된다. 뭐 이런 거를 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로 하나냐? 근로자들을 노동자들을 상전으로 모시는 거에 하나다가 돼야 된다는 게 이칸의 얘기군요. 이제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난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노란봉투법 팩트 체크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유럽상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노란봉투와 재검토 촉구했다고 정한국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주한 유럽 상공 회의소가 한국 좌파 정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자기네 그 유럽도 물론 그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이사회에 노조 대표가 한 사람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 그런 것도 제가 좀 배우긴 배웠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란 봉투법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 노동자들을 노조를 그 상전으로 모셔라 하는 법으로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어, 왜 오죽하면은 유럽 상위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그냥 그 투자 하나고 철수해. 그럼 철수해. 그렇게 또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그럼 실력으로 좀 견제를 해주든지 미국 쪽에서는 아직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 주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지금 그것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주기적인 회복이 아니라 호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핵심 꼬리 위험은 트럼프 경제가 실제로 도약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이다. 니히벤베르크 포춘지에서 7월 29일 날 보였습니다. 호황의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치적 의지로 미국 중간선거가 몇 분기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단기적인 친성장적인 이니시어티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둘째는 국내 제조업을 겨냥한 워싱턴의 원빅 뷰티풀 법안 오비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오비바. 세 번째, 대규모 해외 충격 집회로 독일은 최근 EU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 시행하는 등 넷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부터 2026까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이 약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다섯 번째,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업의 주당 순이익 수정, GDP 예측 및 기타 신흥 신호를 포함한 거시적 신호를 혼합한 독점 내진 지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주기적인 회복이 아니고 호황 국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충분할까요? 3월에 중국은 올해 1조 3천억 달러 특별국채와 4조 4천억 달러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할 계획. 그런 채권 발행하면 그걸 누가 사주지? 중국이 채권 발행하면은 어, 중국 은행이 그거를 하나요? 그러면 달러가 그만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네.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는 2025년에 부문별 경기도나 에너지 안보, 가계 구매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여전히 중요한 재정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은 표적 이전, 친환경 투자, 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가 뭐 하나 그 골프존에서 무슨 반칙을 했다는 때 어떤 그 쇼잉 하는 그 사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기업 손익이 영업 부분보다 영업의 부분이 책임이 높아진 듯하다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열심히 영업 부문까지 노력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현대건설 8.2% 증가했지만은 영업의 부문 때문에 영업 이 세전이익이 26.4% 줄었어요. 건설회사 두 군데만 일단 가져왔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지금 나온 데를 좀 보면은 영업이익까지는 쇠 빠지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레우건설도 영업이익까지는 6.3%인데 영업의 손익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바람에 세전이익이 그 83.6%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는 뭐 영업 부분까지 분석하는 게 이제 주 제 콘텐츠인데 영업의 부분은 또 그 현금 흐름으로 분석은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국제 환경이나 환율 이런 거가 개별 회사의 재무 회계 책임자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그런 문제, 자금 운영 문제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뜩이나 그 경기가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업의 부분에서 그 적자들이 난다. 이것이 지금 상반기 아마 이런 상황이 나오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오션은 잘 됐네요. 영업이익이 무려 1355.7% 증가했고요. 영업의 손실도 1709%나 늘었네요. 항공우주 영업이익이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영업비용을 줄여가지고 7.9% 영업이익이 됐는데 영업의 손실이 늘어가지고 세전이익은 6.7% 감소한 것으로 잠정 공시가 됐습니다. 한국사찰 모두 대웅전 뒤에는 삼성각이 있다. 삼국 왕권 국가는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성립되었다. 하지만 전통사상을 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이 바로 대웅전 뒤에는 어느 절이고 삼성각이 있다. 천재 환웅 단군을 지칭하기도 하고 삼신할매라는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즉 우리는 천손족이라는 정신이다. 근대에 기독교와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우리의 전통사상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전 유대교의 정신도 삼신사상이 있다. 그것이 성부, 성자, 성신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제 생각을 아는 지인이 찍어서 보낸 건데 제가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삼성각 오래간만에 보니까 아무리 불교 국가가 되더라도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뭐 대표 종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도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미에 넣어봤습니다. 오늘 다소 길어졌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